더불어민주당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로 다시 경선이 치러진 이제 서울 강북을 후보는 조수진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결과 발표 직후에 SNS 통해서 지난 한 달 동안 가끔 나 몰래 트루먼 쇼를 찍고 있는 중이 아닐까 생각했다. 영화 같은 반전이 없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두 분은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박성민 최고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고요. 그리고 반전이 없는 결과라는 말에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은 페널티를 받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산 30%가 되는 거고 본인 득표율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인이기도 하고 뭐 여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산점을 아마 최대치로 받을 겁니다. 25%를 받을 거고. 25%의 플러스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30%의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딪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고, 사실 만약에 그러니까 감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만약에 이 경선의 방식이 그래도 지역구 의원을 뽑을 때 했던 경선의 방식과 통일했다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북을 전략 경선을 할 때 통상 치러지는 그 지역구 의원 뽑을 때 경선의 방식, 뭐 일반 국민 그 지역에 사는 50%, 그다음에 권리당원 50% 이게 아니라 전국 권리당원 모바일 투표 70%, 그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 30%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룰이랑 좀 달랐거든요. 네. 근데 왜 강북에만 그 룰이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당에서 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이재명 사당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구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왜 전국 당원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게다가 이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비명이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조수진 의원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간접 지원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수많은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들어온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사실상 박용진을 향한 좌표를 찍은 것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하나 주목하고 싶었던 게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밤에 박용진, 조수진 경선 결과에 대해서 세세한 그 득표율까지 언급하셨어요. 그 득표율까지 언급하면서 이 얘기는 그만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공천, 경선 과정에서 득표율을 공개한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후보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그 세세한 과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안 하다가 왜 강북 지역에서만 그런 결과를 이재명 대표가 말을 언급했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들, 그러니까 개딸 전체주의에 빠져서 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 말해라. 이게 당원의 당심이 곧 민심이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오로지 이재명 사당에만 기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이제 그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다. 당원 동지들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1%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 향후 정치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일단 당장은 좀 추스려야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당대회 때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실까 뭐 그게 일단은 1차적인 관문일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전당대회 때 뭔가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다음 대선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대선을 이제 출마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 꿈을 이제 버리시진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근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박용진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특히 지금 상황에서 뭐 소통하거나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글쎄요, 본인도 좀 고민 좀 많지 않으실까 싶네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두 분의 체급을 상당히 키워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체급을 키워줬다. 네, 임종석 전 실장과 박용진 의원의 체급을 키워줬는데요.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이나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는 그림을 원하실 겁니다. 민주당이 패배해야지 이재명 책임론이 불거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본인들이 그 정치 행보를 하는데 그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시겠지만 그것은 뭐 선거 결과를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박용진 의원은 이번 공천 경선에서는 탈락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러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체급을 상당히 키워줬잖아요. 지금 박용진을 몰랐던 사람들도 박용진 의원에 대한 동정심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내리찍기 공천, 친명
행사, 식명 횡재, 비명 행사 이 공천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지금 과분히 있었던 상황에서 박용진 의원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으로서 국민들께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은 뭐 이번 선거에서는 출마를 못합니다만은 향후 정치 행보에 있어서는 더 큰 꿈을 그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는 조금 안심하는 미소를 보이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후보가 그렇게 절실하게 뛰었던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쾌재를 부르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상처가 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선만 지금 일단은 정봉주 후보 있었을 때 경선 한번 치르고 결선 경선 한번 치르고 그다음 전략 경선까지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렇게 경선을 3번씩 치르는 게 후보자들한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과에 대해서 뭐 쾌재를 부르고 이럴 여유보다는 사실은 지금 좀 상처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신을 지지해줬던 사람들의 좌절 이런 것들을 다독이기도 되게 바쁠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 임종석 실장님이나 이제 박용진 의원이나 두 분 다 민주당의 승리를 바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져야 자신들의 뭐 그게 열린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치 문법이 마냥 또 그렇게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임종석 실장처럼 사실은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다가 이제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당의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뛰겠다라고 하면서 또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있거든요. 아마 박용진 의원께서도 지금 뭐 조수진 후보를 향해 덕담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승리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당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 빚은 양문석 후보는 이제 공천 심사에서 도덕성 부분에서 이제 최하점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후보 재검증 요청을 했어요. 당 지도부는 공천 유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원 후보는 공천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또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재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거 두고두고 이거 문제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이제 공관위원들이 언론 인터뷰 비공개 이제 익명 인터뷰를 통해서 거의 다 뭐 도덕성 부분에서 0점을 준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경선에 붙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한 공관위원들도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이제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께서 재검증 요청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도덕성에서 거의 사실상 최하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선 후보로까지 올라갔느냐 이런 절차상의 문제 제기가 생겨버린 거거든요. 절차상의 공정을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주호 대변인.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문석 후보죠. 이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한 것도 있지만 같은 당 동료 의원들, 동료들을 향해서도 막말을 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바퀴벌레, 쓰레기 그러한 말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사실 같은 당내의 갈등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뭐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다른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양문석 후보가 저는 그 국민의 대표로서 일할 자격이 없다라고 보는 게 이분이 국민을 비하했습니다. 이찍이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찍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국민들은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상의 엄포를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분이 출마한 안산 지역의 그 도의원들, 시의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양문석 후보가 안산을 일컬어서 뭐 지저분하고 장난질을 잘하는 동네라고 폄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출마한 지역의 지역민 그리고 자신이 출마한 지역까지도 비하하는 분이 그곳에 계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 어불성설이죠. 후보 사퇴하셔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역구 비례대표 합해서 과반 의석 확보가 희망 목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선대위에서 이제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후보들이 이제 좀 위기감 표출하는 분들 많다. 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도 지금 뭐 약간 요동치는 분위기고 각 당이 사실은 각각 위기감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판세는? 네, 저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직 선거가 그래도 한 달 조금 안 되게 남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은 사실 선거에서 보면 1년 같은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1년 같은 시간. 정말. 예. 왜냐하면 이제 선거에서는 뭐 3일이 3년 같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투표 며칠 전에 터지는 일들이 투표에 정말 많은 맞아요. 영향을 맞습니다. 미치기도 하고 네. 예를 들어 막말 논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추세가 뭐 그대로 가냐 마냐를 예단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지만 사실 어쨌든 공천 작업이 좀 마무리가 되고 하면서 조금 이제 선거 분위기가 확 올라오는 거는 느껴지기는 해요. 그리고 결집이 되는 모양새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다라고 이제 뭐 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게 조금 일종의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야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우리는 공천 작업을 지금 마무리했고 우리가 지금 여당과 대비해서 훨씬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러가는 모양새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뭐 너무 높은 물가라든지 아니면 호주 대사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이 대통령실의 온도,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염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정권 심판 선거,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된다. 이게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조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저도 봐요. 박성민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지금 3주 남았는데 이 긴 시간 동안에 몇 번은 더 출렁일 겁니다. 당장 뭐 지난주 이 시간만 하더라도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상황이 이렇게 뒤바뀔 거라는 예상은 아무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은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인데 다만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 과정을 좀 돌이켜 보면은 누가 더 잘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못하느냐, 누가 더 실수를 안 하느냐의 싸움으로 흐르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좀 젊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그러한 정치 문화, 정치 행태가 조금 근절되기를 바라면서 이번만큼은 여와 야 두 정당이 다 그 얼마나 자신들의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게 하는지를 두고 긍정적인 경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누가 제가 잘못했어요. 얘가 잘못했어요. 이게 못하기 아니라 경쟁이라고 네. 하죠. 못하기 경쟁이 네. 아니라 잘하기 경쟁을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걸 원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사실 물가 때문에 너무 장바구니에서 뭐 담기도 힘들고 지금 뭐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제 뭐 어디서 세일한다 그러면 그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맞아요. 부분에서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 사실 뭐 막말이라든지 무슨 발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은 분노를 좀 자아내는 네.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사실 이제 요 얘기 잠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최근 몰빵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더 아군보다는 이제 우군보다는 아군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더불어민주연합 집중 선택론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른바 몰빵론이라는 네.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이 몰빵론의 이제 배경인 셈이잖아요. 이제 조국 혁신당이 워낙 이제 여론조사에서 뭔가 돌풍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이제 협력이라기보다는 이게 약간 주도권에 대해서 서로 약간 좀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공개적으로 조금 선을 긋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질 때까지만 해도 당에서 그렇게 뭐 신경을 쓰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성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비례 의석 수가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느냐 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민주진영의 비례 이탈표를 단속하는 거다 이 생각이 들고 이 몰빵론이 그래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지역은 민주당, 뭐 비례는 더불어민주연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지역구는 당연히 민주당 찍을 건데 난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기감의 발로로 그러니까 당도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일종의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우리한테 다 몰빵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신주 대변인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된 것은 그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을 향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비례대표 공천을 잘했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의 그 공천, 그러니까 시민사회나 진보당에서 추천을 받은 분들이 굉장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에 실망하신 분들이 당연히 조국혁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보면은 이전에는 조국 대표죠.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인가 어젠가 그 황운하 의원이었나요? 그분이 어디 라디오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지민 비조가 아니라 이제 비조 지민으로 향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비례대표 조국 혁신당 찍으러 가면서 지역구 민주당을 찍는 선거 구도가 변화했다 이런 주장이신데 저는 지금 조국 혁신당이 좀 굉장한 자신감에 차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에 차 있는 선거 구도가 과연 선거 당일까지 이어질지는 저희가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어쨌든 조국 혁신당이 그 뚜렷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도저도 아닌 뭐 반대한민국 세력이 모이고 뭐 여러 세력에서 이렇게 결집한 일종의 그 혼합적인 체제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조국 혁신당은 무조건 반윤석열, 그와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도 이렇게 획득하고 그러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챙기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세 박자를 다 갖춘 그러니까 상당히 그 스탠스를 잘 취했다. 조국 혁신당의 선거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선거 당일까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선거 당일까지는 이어질지 잘 모르겠다. 이건 뭐 어떤 의미가 있는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에서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그 두 당이 합쳐서 과반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사실 좀 건방져 보이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말을 계속 하는 게 조국 혁신당을 찍게 되면은 민주당 체제에 과반이 안 된다라는 그 각인을 계속 유권자들한테 시키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한 각인을 유권자들께서 받게 되다 보면은 막상 조국 혁신당을 찍으러 가더라도 우리가 사실 민주당 그러니까 이 반윤석열 체제에 동의를 하려면 그래도 힘 있는 민주당을 찍어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을 향한 지금 지지가 조금 돌풍이라고 판단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에 끝까지 그 표심을 이어갈지는 저는 미지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그 민주당도 아마 선거운동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고민을 할 텐데 근데 어쨌든 이제 조국 혁신당에 반응하는 국민들이 있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이게 사실은 새로운 신당의 마음을 주거나 할 때에는 조금 이제 뭔가 기존에 본인이 지지하던 세력이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 조금 다른 선택지도 고민을 해보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판세를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좀 조금 더 팽팽한 국면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 투표층이 계속 결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이 몰빵론이 힘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만약에 뭐 이제 비례대표에서 뭐 한쪽은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 한쪽은 민주연합을 찍고 한쪽은 조국혁신당을 찍는다 해서 표가 갈라지게 됐을 때 만약에 혹시나 이제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국민의힘 위성정당에 뒤처지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표 손실이 크다라는 전망이 나오거나 했을 때는 유권자들도 조금 다른 고민을 해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앞으로의 판세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신주호 중앙선대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